이제 새마을금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은행 아니지 이러면서 뭐 거기 안전해? 네, 이런 식으로 예금자 못했냐?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너희는 뉴스에 좀 많이 나오니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별로 없겠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어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요즘 들어서 나 어디 다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새마을금고 다니는 게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은데 저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시에서 니네가 은행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래요. 새마을금고입니다 했는데도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의 은행입니까? 은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은행이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를 할 때는 은행이라고 하고요. 뭔가 또 완화해서 할 때는 우리는 상호금융이다. 이렇게 금융을 빠지고 우리가 그 좀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2금융권이라 해가지고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말씀하실 때 2금융권 하면서 조금 1금융보다 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속상하죠. 아무래도 금고에 애사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해줘요? 저희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제 금융기관처럼 역할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고 또한 이제 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은행이고 또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강한 기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최고의 답변인데요. 준비해왔어요? 머릿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란 조직이 진짜 좋은 조직이거든요. 새마을금고가 다른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기 전에 새마을금고법 제정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제일 먼저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공적자금 받으면서 금융위기를 넘겼을 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600억, 700억 되는 자금을 가지고 움직였었고,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저도 강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이런 강점을 우리 회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알았어요. 저희 사람이에요. 티 안 나죠? 티 안 나는 척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마을금고를 은근히 조금씩 1금융, 2금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을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매몰되는 것 같아요. 참 PF 대출 뭐 얘기 나왔을 때 우린 선순위고 뭐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나 보험사들은 후순인데 우리만 빚 많다고 계속 때리고 맞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더 안전한데 새마을금고 뭐 불안전하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 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게 너무 좀 억울했어요. 그런 게. 왜 우리가 괜히 타겟이 돼가지고. 그렇지,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자식들을 막 어떤 손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희는 로비 안 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들한테요? 그 뭐 잘못 밑부는 거 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너무 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일단 새마을금고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파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너네 파산했잖아. 뭐 경기도에 파산됐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걸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는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하고 또 유튜브가 활성이 되면서 유튜브에 이 썸네일을 엄청 자극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어른들은 가짜 뉴스에 되게 취약하셔서 그 최근에 저는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다인건설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회원분들 돈 빼가시는 거 결국에는 회원분들 본인들이 손해를 보신 거지만 그때 돈 빼가실 때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명함 이만큼 받은 그 두 통을 진짜 한 2주일 만에 다 썼거든요. 그 우리는 정말 괜찮다. 뭔 일 있으면 주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라. 근데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새벽에 막 연락이 와요. 이런 상황인데 나 아침에 지금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발 뻗으시고 못 주무신다 그러면은 그럼 어머니 빼가셔야죠. 빼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 빼드리고 이렇게 썼거든요. 작년에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다들. 손님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너네 망했다며. 말씀을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시니까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와서 그렇게 툭 던지고 괜히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가버리시니까 뿌락진가? 그런 팀킬은 아닐 거 아니야. 은행에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주잖아요. 뭐 외환인이
또 뭐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리로 갖고 올 수 있고, 근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 외에는 사실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해라, 이익이 되는 어떤 베네핏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자연스럽게 어떤 기업 대출, PF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은행은 대기업, 요즘 보니까 대기업 대출이 사상 최고로 많이 이제 해서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 굉장히 조금 어려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데를 어떤 뭐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저도 이게 좀 그랬던 게, 예전에 새마을금고가 그래도 가계대출 좀 나갔을 때는 LTV 80%까지 해주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쨌든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은행들이랑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맞춰버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 예금 금리가 어쨌든 더 높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데, 오히려 그들한테는 정부에서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대출로 더 많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규제를 막 걸어버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저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충당금 적립 이거에 관계돼서 제가 건의문, 청원문 한 6개인가 7개인가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장, 그래서 그런지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공문이 하나 뭐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완화되는 거 보시면 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대출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의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랑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좀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규제에 걸쳐서 저희가 대출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고객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 저도 많이 아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규제들은 지금 철폐한다고 난리인데 왜 그런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깊은 뜻이 있겠죠, 그들만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새마을금고도 스스로 돌아보고 체질 개선을 하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